천안과 아산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알린 두 시장은 모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취임 첫날 첫 업무 지시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방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등교 맞이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취임식을 열고 모든 아이가 특별해지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과 아산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알린 두 시장은 모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힘찬 구호와 함께 민선 8기 아산시정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박경규 아산시장은 아산은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젊은 도시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산이 되기 위해 시정을 혁신하고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정의 최우선 사명을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로 잡았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시민의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의 최우선 사명을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로 잡았습니다. 민선 8기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누구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등 초유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해야 한다라는 끈기로 지난 2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며 경제와 교통, 문화, 복지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뛰는 천안을 위해 힘찬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 역경을 이겨낸 조력과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민들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힘찬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첫 돛을 올리고 힘찬 출발을 알린 천안과 아산시정. 그 중심에는 모두 시민이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생 등교 맞이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는 제자를 존중하는 학교가 충남교육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4년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천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규진 세종교육감도 취임식을 갖고 1등에서 25등까지 교육이 아닌 1등이 25명인 교육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가겠다며 모든 아이가 특별해지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취임 첫날 첫 업무 지시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방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저소득 원주민 지원 방안은 도렛마을 칠판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또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안전시설의 합리적인 개편과 상가 앞 여유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가진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 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명 중 15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의장은 시민을 위해 따뜻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다라며
행복한 미래의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동거동락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기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편 제9대 아산시의회는 전체 17석으로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에는 세종시정과 충남도정을 이끌어온 이춘희 시장과 양승조 도지사가 나란히 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먼저 행정수도 완성에 초석을 다진 이춘희 세종시장의 퇴임 소회를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사무인계 인수서 서명을 마친 이춘희 시장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짧은 퇴임 소회를 전했습니다. 취임 당시 인구 14만여 명에 불과했던 도시가 어느덧 38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가 됐다며 그 사이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다가갔고 시민주권 행정을 꽃피운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일반 시민의 삶, 좀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임 시장에게 애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이 세종시장직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지난 8년 동안 해온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이임식을 끝으로 지난 8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춘희 시장과는 달리 양승조 충남지사의 정치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 지사는 퇴임사에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자신에겐 아직 달려나갈 구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지난 4년 동안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한 단계 더 도약했고 더 성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3대 무상교육 완성을 비롯한 전국 최초의 수많은 정책은 대한민국을 선도했다며 이 모두가 220만 도민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민선책의 충남이라는 이름은 모두가 불화하는 지역,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취미인 마라톤을 언급하며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고 자신에겐 아직 달려나아갈 구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보충할 것입니다. 자신 있던 부분은 더욱 단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제가 달려나갈 또 다른 마라톤 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 공직자들에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도정에서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오늘부터 자신은 한 사람의 도민이자 충남의 권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남의 최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2년 뒤 총선에서 험지로 나설 수 있다고 말해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9월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 센터 소식을 알릴 누리집도 아직까지 없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36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입니다.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다목적 홀과 공방, 강의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1월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 위탁을 체결한 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정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문화센터에 소식을 알릴 누리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서야 월 한 차례 정기 공연과 일부 행사가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문화센터가 운영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짓기만 했고 아직은 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기는 해요. 이에 아산시는 센터를 운영할 인력 채용이 이달 들어 완료됐다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센터 누리집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주민들이 문화센터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 간 소통과 문화 여가 공간이 만들어졌음에도 제때에 운영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참여 4개사가 여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먹개비와 휘파람, 배슐랭, 소문난샵 등 4개 배달앱이 참여하며 앱으로 주문 결제 시 3에서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할인 쿠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배달앱은 14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세종시와 배달앱 운영사가 협력해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8월까지 관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순차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주민투표에 중점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주민자치의 활동 보고와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 주민투표 등 주민 전체의 공론회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계획은 시에서 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확정되며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내년도에 추진됩니다. 아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목욕 및 임의용권을 배부합니다. 목욕 및 임의용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경로당 등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배부 일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권 지원은 경로 효친 문화 확산과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부터 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산 둔포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시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중심지에서 약 300세대가 있는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길이 750m에 폭 2m 정도로 차량 2대가 교행할 경우 보행자가 비켜날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가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총 연장의 약 4분의 1인 199m까지만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올해 다시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99m 인도 공사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173m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전신주 이전 작업 등을 시작으로 빠르면 8월 말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백남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보도 설치 공사. 이번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멈춤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6일부터 독서교실과 공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독서교실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배방과 송곡, 둔포, 온샘, 꿈샘 등 6개 도서관에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중앙도서관은 7일 오전 9시부터, 나머지 도서관은 6일 오전 9시부터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9회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오늘 10일까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예산법무과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된 청소년들은 7월 23일 청소년 예산학교에 참여해야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안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복명동과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감시단은 오는 10월까지 무단 투기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엔 관련 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입 신청서에는 천안 종합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내년 시즌부터 K리그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은 2007년 천안시청 축구단으로 창단해 현재 K3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시즌부터 정식 프로팀으로 K리그2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아산시 관내 농업인으로 별도의 감면 서류 제출 없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YT테크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9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연나라 농업회사 법인 천안지사에서 생산 발주 및 부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248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추럴푸드에서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737-76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새로운 의료재단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12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